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예고 없이 오늘은 약간 영상을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하네요. 일이 좀 있어서 좀 늦게 끝나서, 예상보다 늦게 끝나서 늦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LB는 전일 대비 2.94% 하락한 92,6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박스도 그려놨네요. 여기 지지라인 94,000원 초반, 93,000원 후반대를 지켜내지 못한 게 오늘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래 꼬리가 좀 더 달려서 그래도 한 93,500원, 400원 정도에서도 마감을 했다면 좀 더 양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도 좋지 못했고, 무엇보다 매일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LB는 현재 시장 요구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향성이 결정이 되려면, 쉽게 상승으로 방향을 틀려면 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나와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 당시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당시 때도 5일선을 회복을 하나 못하다 하다가 이때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이 지지 라인이 깨지면서 그 다음부터 좀 지지부진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이 당시 때 수급이랑 좀 비슷한 수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오늘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그래서 내일 종가가 95,500원 정도에서도 마감이 된다면 상당히 양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니까 상당히 양호할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글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또 재정비해 줘야 되는 그런 좀 답답한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시장은 양호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상승한 다음에 나름 기간 조정 3일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어주는 거는 정상적인 숨고르기 장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수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종목별로 보시면 오늘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지수 하락의 근원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연동한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차 쪽, 여기 차 관련해서, 특히 미래차 관련해서, 여기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 정도가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보시면 사실 최근, 특히 월요일이었죠, 게임스탑 사태로 국내에서도 공매 잔고 높은 종목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죠.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그리고 LB였는데 전반적으로 월요일 이후는 약간 조용한 모습, 셀트도 마찬가지고 LB도 마찬가지고 바이오가 그렇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 하락 이유를 일단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중국 15금리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15금리가 계속 조금씩 반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유동성 긴축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인데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서 좀 자금을 회수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고요. 근데 단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면 설 연휴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명절 앞두고 연휴 앞두고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회수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쉽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여파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매도를 3월 15일 이제 재개될 거였는데 우리들이 많이 요청을 했죠.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5월 3일로 잠시 다시 뒤로 연기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이면 공매도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과정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일단 최근 미국 게임스탑, AMC, 블랙베리로 촉발되었던 개인 투자자 그리고 헤지 펀드의 대결이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이길 수 없었다라고 여겼던 헤지펀드를 파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매도와 연관이 있는 종목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이 집중이 되었고요. 우리 개인들도 이 기회에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주체는 한투연에서 했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성원과 응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게, 첫 번째,
전산화를 하자, 두 번째 상환기간을 정하자, 세 번째 증거금을 좀 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사에서도 제가 살짝 보여드렸지만 언론에서는 개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공매 제도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은 다루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우리나라는 공매 비중이 높지 않다, 상하한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어저께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보셨잖아요. 근데 바꿔 말하면 상하한선 제도가 있으니 구태여 공매 제도가 필요할까요? 게다가 주식 오르면 주의, 경고, 위험, 정지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런 훌륭한 제도를 냅두고 구태여 공매 제도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미국은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공매 제도가 꼭 필요할까요? 라는, 역으로 보면 그렇게도 의문이 되는데, 어제 그런 기사 내용도 살짝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인데, 요즘 꽤나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FTSE에서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연기를 한다라고 하면 선진국 펀드에서 제외한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과연 뭐지? 공매도 반대를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 플레이인가? 라는 생각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 미국 게임스탑 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청문회가 열리는데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선동해서 게임스탑의 주가는 초급등을 했고요. 헤지펀드 한 개사가 파산을 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분명히 불안정했어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식시장 불안정을 초래했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은 최초의 게임스탑을 매수한 사람, 그리고 꼭지에서 공매도 친 사람만 이득을 보았다. 급등 급락으로 인해서 헤지펀드 한 개사가 파산을 했고요. 중간에 어영부영 끼어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였다. 플러스 주식시장 불안정, 글로벌 시장도 불안정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는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결과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국내 언론에서는 선동한 사람이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나라 기재부 차관은 우리들의 요구사항은 이거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서 더 이상 개인 투자자만 손실 보는 게 아닌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경기의 선순환을 만들자. 쉽게 말해서 우리 개인들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요. 기업은 실적 개선, 투자 확대를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국민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자본시장의 구도를 만들자라고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기재부 차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 시장을 교란하는 동학개미를 군집행동으로 보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차관님께서 하셨습니다. 건전한 자본시장의 구조를 만들자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 군집행동이라고 폄하를 하시니까 국민 한 사람으로서, 투자자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합니다. 여기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왜 공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개미도 왜 벌이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려는 의도가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좀 더 의심을 해보면 왜 우리 차관님께서, 특히 기재부 차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또 합리적으로 또 이상하게 의심을 해보자면요. 공매도를 주도하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여기 기자도 이렇게 썼는데,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어쨌든 좀 좋은 제도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건의한 거에 대해서 군집행동이라고 폄하를 하시니 좀 그러네요. 좀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군집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좀 더 해석을 하면 어떤 특정 세력을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오바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국민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성찰이 우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공매도 완전 금지, 무기한 금지는 어렵다.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 15일 재개였는데 5월 2일까지 연장했고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집중된 공매도가 전체 공매도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매도 재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불법 공매도가 반드시 적발 그리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장 조성자 관련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 내용을 보시면 5월 3일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 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해서 5월 3일로 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보니까 전산 시스템을 실시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느낌은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일단 전산 개발 그리고 테스트 때문에 5월 3일로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요구했던 처벌 강화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해온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단 첫 번째 상한 기간이고 두 번째는 증거금이잖아요. 근데 쭉 읽어봐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어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고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첫 번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없더라. 그리고 처벌 강화는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또 발표가 나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산 개발도 사실 두리뭉실한 거예요. 확실하게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매도 재개, 특히 연기해서 재개를 하는 거죠. 정확히 연기해서 재개하는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4월 달에 선거가 있죠. 선거를 의식해서 5월 달에 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은 금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5월 3일 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시스템 때문에 그랬잖아요. 시스템은 핑계고 정치적 목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제 채널은 LB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주식 이야기가 포커스이다 보니까 저는 정치성은 무조건 중립입니다. 이런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은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여지껏도 그랬고요.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LB도 그렇고요. 어찌되었건 우리 LB도 나오라는 소식은 없어서 좀 답답했고요. 그리고 공매 재개 소식도 딱 부러진 게 없어서 좀 답답한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좀 장대 양봉이 나와줬으면 하네요. 그러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